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력들의 움직임과 개미들의 움직임을 한번 호가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일단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이 녹화를 할 만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호가창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8만주 2200원 이렇게 쌓여 있고, 전체 매수 잔량은 30만주, 매도 잔량은 22만주. 그러면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이쪽이 더 호가 잔량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려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 근데 지금 이게 29만주로 이쪽이 더 많아졌죠. 이쪽은 23만주.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흐름이 다시 올려가려는 힘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7만주 쌓여있는 요게 등장하는 순간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매수 여기 이게 막 터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수급이 터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수급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 뭐 900주, 300주 이런 거가 누군가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데 언제 사고 싶으세요? 이거를 이런 타점 2,300원 이런 타점을 돌파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만주, 뭐 2만주, 3만주 이런 물량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지금 2,280원 돌파할 때도 한번 어떤 그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동으로 분할 매도 걸어놓은 게 팔렸네요. 15,000주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때 개미들이 우르르르 같이 사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죠. 지금 돌파 나온다. 돌파 나오니까 지금 뚫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 호가의 잔량이 지금 수급이 터지죠. 이런 뭐 500주 뭐 이런 것들은 다 개미 수량이란 말이에요. 10주, 11주, 뭐 한 주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막 왔다 갔다 바쁘게 보이는 거를 그냥 보여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거고, 단주 매매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3배가 됐죠. 아까 전에는 비슷비슷했는데 이쪽 위쪽에 이게 또 나온 거예요. 2,330원에 7만주, 2,300원에 7만주. 근데 7만주 수준이면 아직은 이게 뭐 세력들이 걸어놓은 물량인데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약하고,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20만주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게 막 많이 걸어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개미들은 저거는 오늘 못 뚫겠구나, 오늘 매도 잔량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지금도 한 만주, 2만주 막 이런 게 사고 나니까 막 수급이 터지고 있는 모습, 요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상황이 지금 13만주, 2,350원에 14만주 나왔습니다. 저런 걸 딱 쌓아 놓으면은 저거를 절대 못 뚫을 거야 라고 개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근처에 갔을 때 누가 막 5만주씩 4만주, 3만주 이렇게 팍팍팍 사는 모습을 보면 뚫겠다 하고 그때 같이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들 있으시죠? 지금 이제 4배가 됐습니다. 지금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심리가 드는 거가 어떤 과정이냐면, 일종의 여기 이렇게 모래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모래 주머니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래 주머니를 이쪽으로 던져요. 그럼 이쪽에서 모래 주머니를 받았어요. 그 와중에 모래가 이렇게 새면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또 던져요, 모래 주머니를. 여기서도 모래가 새면서 모래 주머니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엄청 컸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작아지고, 여기서는 조금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고를 하면서 이 흘러지는 이 양만큼 이제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에서 장대 양봉이 떴다고 무조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장대 양봉이 뜨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팔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올리는 거다. 근데 분할 매도를 하면서 올리는 거가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올릴 수도 있고 분할 매도를 하면서 내릴 수도 있죠. 근데 내릴 때는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이 빵 하고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살려고 매수 이걸 막 두껍게 빵빵하게 이제 막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제 매수 쪽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안전하구나 생각해서 또 이제 사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예요. 여기가 빵빵해지는 순간 이렇게 구멍난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팔던 큰 손들이 여기에다 그냥 직격탄을 던져버려요. 모래주머니를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빠져나갔구나, 마무리가 됐구나, 혹은 뭐 설거지가 당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호가창의 이 흐름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수벽, 매도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엄청 공방을 이쪽에서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이 이제 비슷비슷해졌죠. 아직은 매도 잔량이 더 많지만. 근데 이럴 때 이 매수 쪽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게 아래에서부터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저 아래쪽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뭐 받쳐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처에서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받쳐놓는 물량은 여기서 산 거를 여기 위쪽에다가 또 더 쌓아놓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사서 위쪽에서 쌓아놓고, 아래쪽에서 사서 위쪽에서 쌓아놓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밑에 막 쌓아놓을 때는 이게 한 주체가 한 계좌로 그거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게 통정거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불법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고문 같은 게 막 날라와요. 그래서 같은 계좌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차명 계좌라는 거를 뭐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가 엄청 낮은 차명 계좌가 있을 것이고 평균 단가가 좀 높은 차명 계좌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순환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막 쌓아놓는 경우는 최대한 싸게 그 순환을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미 그 평균 단가가 낮은 차명 계좌로 산 물량은 여기서 팔아도 이미 익절인 거죠. 근데 여기서 왕창씩 뭐 2만 주, 3만 주씩 빵빵 이렇게 팔아주면 어이구 다 도망가나 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더라? 돔황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들이 따라서 판단 말이에요. 패닉 셀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팔면서 이 물량들을 이제 다른 계좌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받아주고 나면 이 받아준 물량은 여기 위에다가 쌓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5만 주 정도, 3만 주, 5만 주 뭐 이런 식의 물량들을 매수에다가 빡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이제 형님들 오셨다 이러면서 같이 또 쫓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난 이 모래주머니가 조금 더 커졌어요. 아래서 더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래가 새면서 일로 넘어가고, 여기서 또 모래가 새면서 넘어가고, 여기서 또 모래가 새면서 넘어가다가 이제 막판에 이 모래주머니 자체를 터트리면서 이제 쫙 팔아버린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가 잔량 매도 쪽에 더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쌓아놓은 게
45,000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시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왕창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5배씩 차이 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를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요런 거를 뚫을 때 뭐 여기 체결되는 요것들을 잘 보시면 뭐 10,000주 이상씩 체결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10,000주라고 하더라도 뭐 2천만 원이거든요. 그 10만 주 정도는 돼야 이제 2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쌓여 있는 것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세력이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 세력이 뭐 500억 수준에 혹은 뭐 300억 수준의 세력이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사는 거가 이제 엄청나게 큰 물량을 사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단기 대응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모래주머니가 언제 터지면서 밑으로 쭉 내릴지는 이 호가창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알려면 이제 차트를 봐야지 되는 거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호가창으로 볼 때가 가장 세밀하게 미세하게 보는 거고, 차트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분봉이 조금 더 그 호가창보다는 거시적이고, 일봉이 당연히 분봉보다 거시적이고, 주봉은 더 거시적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 세력이냐, 그냥 단기 세력이냐, 중장기 세력이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런 거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어떤 단일 세력이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지만, 여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그 세력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개만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것 같지만, 여기 안에서도 뭐 금융 투자에도 몇 개의 그 큰 손들이 들어왔고, 투신에도 몇 개의 세력들이 들어왔고 나갔고, 뭐 이런 것들, 연기금이 어쩌고 저쩌고, 기타 외국인이,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그 주도 주체들이 이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말씀한다고 이거가 뭐 영화 작전에 나오는 통정거래만 하는 이제 그런 작전 세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돈 많은 주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돈 많은 주체가 내리려고 하는데, 나는 돈 적은 주체가 잠깐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물량으로 확 내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단테님이 얘기하시는 그 대칭이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정확한 대칭은 아니지만 이렇게 확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올리려는 주체가 있는데 어떤 여기 바닥에서 잡은 단기 세력이 팔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거를 더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누가 더 힘이 세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리고 있는데 누가 이거를 올리려고 반등을 시도했다. 근데 내리려는 힘이 더 세다. 그러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리려는 힘만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을 더 내려간다. 이게 대칭 이론이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올렸는데 올리려고 하는데 누가 이만큼 팔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올리려는 힘이 더 세면 이만큼을 다시 더 들어 올린다. 이게 이제 대칭 이론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칭 이론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단일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막 작전 세력들만 이렇게 판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도박 입장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거를 큰 돈이 오고 갈 때는 한 번에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팔고 싶으면 올려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쭉 내가 50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2265원에 팔 수가 없잖아요. 뭐 15,000주밖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로 쭉 올리면 이만큼의 호가창에 있는 물량들이 이제 예를 들어 20만 주가 쌓였을 때 이만큼 호가창에 죄다 던지면서 쭉 팔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올려야지 그만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시고, 이 주가가 움직일 때
그냥 양봉이니까 세력이 들어왔다, 음봉이니까 세력이 나갔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음봉 벽이 쌓여있는 게 위쪽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거를 약간 거기까지는 올리겠다라는 타겟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양봉 매수 벽도 아래쪽에 나타나면 거기까지는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매수 벽이 요 딱 시장가 요쪽 부근에서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장가 부근에서 여기서 매수 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기는 경우, 혹은 여기 있는 요 물량을 잡아 먹고 이걸 끌어내리면서 시장가를 매수벽을 이제 한 칸, 두 칸 정도 꽝 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체가 여러 주체이기 때문에 막 올리려고 하던 시도가 실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빵 쌓아놓고 팔려면 팔아봐. 네가 한번 작은 조막손 세력아, 네가 한번 팔고 싶으면 팔아봐. 내가 다 받아줄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수 시장가 부근에 꽝 쌓이는 매수벽, 혹은 시장가 부근에 빵 쌓이는 매도벽, 이런 것들은 이제 방향을 끌어내리겠다, 혹은 방향을 이제 끌어올리겠다 라는 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차트에서 그 세력들의 들어가고 나가고 관계와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이 왜 생기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쭉 이렇게 사면서 여기까지 매집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 올려야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엘리어트 파동이 나왔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봐볼게요. 일단은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들어온 1파 물량이라고 볼게요. 물론 이 이전부터 계속 매집이 있었던 것일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매집의 마무리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 이제 엘리어트 1파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2파 이제 눌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3파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4파 눌림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5파 여기까지.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까지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리는 동안 계속 사기만 했냐?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리면서도 계속 팔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래 주머니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던지면서 중간에 모래가 슬슬슬슬 새면서 모래가 점점 작아졌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이제 살만한 그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너무 꼭대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이 들기 시작하는, 이성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매수세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일단 모래주머니를 한 3분의 1 정도 쪼개서 한번 팍 던진다. 그래서 A파 하락이 나오는 거고, A파 하락에서 이제 사람들이 공포로 더 이상 이제 매수세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다시 B파를 올립니다. 거래량이 없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다시 반등하나 보다. 이제 이거 여기를 다시 뚫고 올리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또 달려들겠죠. 개인들이. 그때 모래주머니를 터트리면서 던지는 겁니다. 그때는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임펄스 파동, 엘리어트 파동의 임펄스 한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걸로 모든 물량이 소화되면 끝이에요. 근데 소화가 안 됐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런 임펄스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속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계속 사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을 줄이면서 올리는지 물량을 늘리면서 올리는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주체가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움직임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봉이고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초보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단기 혹은 단타나 단기 스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관점에서 지금 제가 매매하고 있는 이 PHC는 어떤 종목인가 봐보면 일단 주봉부터 봐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원래 필로시스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2만원까지 과거에 이렇게 갔었다가 엄청 내려오고 다시 오르고 내리고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죠. 9,800원까지 최근에 갔었네요. 그쵸? 자, 그때 거래량이 터진 거 이 정도씩 터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또 이만큼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요거를 보고 일단 일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엘리어트 파동이 여기서도 나왔죠. 여기서 뭐 점상한가 막 가면서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때 뭐 진단키트 뭐 이런 거 승인 이런 거 관련해서 아마 올랐을 거예요. 그때 보시면 이렇게 한 달 여기서부터 8월 19일에서 9월 9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올렸고 그때 거래량이 상당하게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A파, B파, C파가 나오면서 그때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지만 또 많이 나갔다. 그런데 이제 많이 빠지고 1년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있었고 이후에 또 계속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통통통 매집을 다시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뚫고 바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들어온 물량들을 또 다 찍어 누르면서 골파기가 나오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면 이 과거에 이렇게 올릴 때보다 더 많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느낌이 쎄한데 하면 생각이 드는 거죠. 요거가 이제 제가 만든 그 주식 단테님의 3번 자리 검색해서 떴었던 종목인데 이 거래량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쭉 가져가도 되지 이렇게 사고 팔고 하냐? 물론 맞습니다. 쭉 가져가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준이 저는 이시 매매를 해야지 된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게 갭을 띄워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여기 기준선 있는 이 정도까지 2,000원 부근까지 내려주면 사고 싶다. 혹은 요 최초 거래량 터졌었던 그 종가 1,890원까지 오면은 사고 싶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거기까지도 안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안 주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2,15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개미들 태울 생각 없이 바로 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노란색 2,500원 이 매물대를 뚫어주면 그러면 이제 대칭이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간 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한 이 정도까지도 거의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3,300원까지 일단 그러면 엘리어트 1파 2파 3파가 되겠죠. 그리고 또 4파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5파가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 3파로만 나오고 3파로 1, 2, 3만 나오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ABC 파동이라고 하는데 뭐 물량이 끝나거나 이러면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ABC가 상승 ABC 나오고 하락 ABC 나오면서 물량을 던지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거래량, 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이 거래량을 보고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음봉이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음봉도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왕창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또 왕창 팔았어요. 그러니까 단타 물량이 여기서 많이 팔은 거예요. 근데 종가로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2,500원 부근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날 갭 하락을 하면서 이제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흔들면서 여기 위에서 산 사람들을 지금 엄청 피를 말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추격 매수는 안 하고 있다가 밑에 오면은 사는 건데 여기까지 안 왔지만 반등이 일어나서 여기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그럼 나도 사야겠다 이렇게 따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뚫어줬구나 2,500원을 뚫어줬구나 그럼 여기에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더 쭉 올리려는 힘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돌파를 이 부분에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그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뭐 더 모으거나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면, 여기가 1년선, 2년선이 모여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좋은 지지 저항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낮은 가격에 최대한 사서 이거를 뚫을 것을 기대해 본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갑니다, 믿으세요, 손절하지 마세요, 뭐 이런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기준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근데 이득 구간이 나오면 그거는 놓치지 않고 뼈바르기로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온다. 최소 본전이더라도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단기 매매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매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하락하던 추세가 아직 강하게 돌파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그 추가적인 매집을 한 거가 2300에 보면 20만 주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오전에는 이게 뭐 14만 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사서 위에 쌓아놓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갈지 뭐 내일 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이걸 돌파하려고 시도할 때 이제 왕창씩 이제 사들이면서 모래주머니를 반대쪽으로 던지면, 그럴 때 같이 따라 사는 그런 물량들이 많은데, 그런 물량들을 이제 올리면서 넘기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0만 주 안에서 실제로 개미들이 얼마나 받아줄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뭐 3만 주, 2만 주 이런 식으로 빵빵 살 때 뭐 이런 100주, 200주, 500주 이런 물량들을 개미들이 막 우르르 막 매수세가 터지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죠. 이제 그걸 봐서 왕창씩 빼고 위로 쭉 올릴지, 아니면 조금씩 빼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많이 넘길지,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네, 이제 계속 오전에 이렇게 움직이더니만 지금 자동 분할 매수가 되고 있네요. 네,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 매물 구간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항상 맞는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제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더 마음 편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게 끝까지 제가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급등이 막 나오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영상을 못 찍고 대응하기 바빴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봉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터져가지고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도 뭐 더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 위험한 구간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대응은 뼈바르기나 이런 걸 꼭 다 하셔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단 매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단기 매매로 이렇게 큰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아쉬움은 뒤로 한 채 또 다른 좋은 종목들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이제 내려오면 그 쉬어가는 타이밍을 또 한번 노려서 2파 눌림을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좀 세력주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왜 나온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그 세력에 대한 그 이해를 이렇게 하면서 4부로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